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내과의 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이 사건을 보는 관점, 원인 발단, 과정 전개, 결과를 바로 봐야 한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10일 날 늦게 스웨덴에 있는 할리몬에서 2024년도 문학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작가가 54살이라고 그럽니다. 작가가 채식주의자 그리고 시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2024년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축하하는 이야기도 많고 또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그 성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바로 여러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제가 그 제목의 썸네일에 사건을 보는 관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 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위 딥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딥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림자 정보 뒤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격을 합니다. 딥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 금력 권력 이걸 가지고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이 딥스 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딥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크게 넓혀져서 세계를 아우르는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용인하는 것, 치리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엊그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그 동네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자기들하고 관계하는 사람들, 어렵게 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에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를 하면은 어느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너도 그 후보를 지지하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 쓰고 채무자고 그 사람이 채권자 아닙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있는 사람이 갑이죠. 나는 이제 빌려 썼으니까 을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들어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그 시의원으로 나왔다, 국회의원으로 나왔다, 뭐 대통령 나왔다 하면은 나는 홍길동이 싫다 이 말이야. 홍길순이가 더 낫다 이 말이야. 예? 나는 홍길순이를 참 그 지원하고 응원하고 싶은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홍길동이를 너도 응원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강요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홍길순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면은 그때서부터 갑자기 돈을 내놔라. 뭐 이자를 몇 배로 내놔라. 이렇게 이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넓혀져서 국가에서도 하는 팁스들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갑질하는, 예를 들면 무슨 다보스 포럼이랄지 무슨 모임이랄지 뭐 노타리 클럽이랄지 전부 다 이거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갑질.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사람 인성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가지고도 그 주방장이 쓰면은 좋은 칼이 되지만은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사건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강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웨덴 할리몬에서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발단,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그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면 육가 원칙이라고 그러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6단계로 그 사건을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기사고 또 무슨 소설이고 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 씨가 이제 보면은 그 한승원 씨의 이제 딸이라고 그럽니다. 한승원 씨의 딸. 광주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서울로 이제 와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한강 씨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강 씨에 대한 미주중앙일보에 어떤 분도 칼럼을 썼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한승원 씨의 딸 한강 씨에 대한 그 내용을, 프로필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SNS에 많이 올린 것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슨 뭐 소년이 온다, 무슨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제주 4.3하고 광주 5.18을 삐뚤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웨덴 할리몬의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관점에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한국의 상황을 전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작품 속에 한국의 사건, 사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비틀어서 그 폭력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강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광주 5.18에 대한 뭐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충격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제주 4.3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6.25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일이 벌어진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23년 10월 7일 날 새벽부터서 이스라엘에 하마스 대원들이 무작위로 들어가 가지고 기습 침략을 한 겁니다. 기습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뭐 1200인가 13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하마스에게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건 뭐 한 200명 가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지금도 현재 인질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마스가 10월 7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에게 그 이스라엘 국민 600만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소위 그 정보기관 모사드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 9월단이라고 그 72년도 미넨에서 올림픽 했을 때 이스라엘 선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은 9월단의 그런 일을 꾸민 사람이 13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는 그 13사람의 소재지를 찾아가지고 마지막 죽인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17년 만에 그 13명 가운데 마지막 13번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아예 가자지구를 무차별 공격을 해버리고, 또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 그 이런 데를 무차별 과감하게, 물론 이제 미국의 그 무기나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타난 거 보면은 원인 발달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기습 침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거는 무자비한 거죠.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1년 이상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응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원인과 전개 과정, 결과를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1950년 2월 7일 날 뭐 미국의 에치슨 장관이 뭐 에치슨 9을 그어놓으니까 이제 뭐 우리 이 한국까지는 포기하겠다, 뭐 일본 필리핀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침공을 했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조종해 가지고 남한을 침공한 것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쪽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6.25 남침은 북한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이낙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렸습니다만은 오명호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낙연이가 국무총리 할 적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그때 그 송도에서 무슨 새해 컴퓨터 뭐 이런 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어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낙연이가 못 가니까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제 찍었어요. 한 8분 정도 내용을 찍었는데, 찍기는 했는데 편집을 못 하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낙연이가 하는 얘기가 6.25를 갖다가 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이분한테 그 편집료는 제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물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이제 넘겨주기는 했습니다만은, 편집 과정에서 이낙연이가 6.25 전쟁을 갖다가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속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런 개새끼 말이지 하면서 6.25를 말지, 남쪽을 침략한 침략 전쟁인데 이거를 내전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누굽니까? 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주 중앙일보에다가 뭐라고 기고를 했는가 하면은 대리전이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대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전.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남침 전쟁이거든요. 이게 원인이고 발단이고, 과정은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1953년 7월 27일 날인가요? 휴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원인,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과정, 전개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마스 대원들이 2023년 10월 7일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무고한 그 국민 생명이 1200명이 희생되고 200명이 인질로 끌려가면은, 아니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반드시 징치하고 응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6.25도 그렇게 보고, 저 제주 4.3 사건도 그렇게 보고, 또 그 여순 반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주 4.3 사건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 동시 선거를 해가지고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유엔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소가 처음에는 하다가 어디로 넘겼는가 하면 유엔에다 넘긴 겁니다. 자기네들이 협상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남한까지라도 공산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하주 중장이 이제 군정장관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렇게 남쪽이 북한 쪽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활동을 해서 유엔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남한과 북한 동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한 의원 그리고 북한 의원,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2월 달인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 2월 달에 와서 2월 17일인가 됩니다. 왔는데 북한에서는 거절하고 남한에서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유엔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때 이제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남쪽이 200명이 되고 북쪽은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5월 10일이죠. 1948년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선거를 운동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거를 못하게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김달삼이가 그 선거를 못하게 방해한, 그러니까 98년 11월 23일 CNN 기자들이 김대중이한테 물었죠.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했더니 김대중이 그랬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도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강이라고 하는 한승원이 따른 제주 4.3 사건을 미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발단은 북한 박헌영이가 김달삼이를 시켜서 제주도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원치 않게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좌파들은 희생한 그 결과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로 분석을 하고 바로 정리를 해야만이 결과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에 침략을 식민지로 안 했으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권을 가지면 할 텐데, 아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뺏기고 말이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그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하니까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1948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14연대가 이제 출동을 하기로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 국군 안에 이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창수, 이중희, 홍순석이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진실화해위원회, 노무현 때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여순 11구 항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잘못했을 때 데모하는 거, 이게 항쟁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했을 때. 그런데 여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창수라고는 간첩, 이중이라고는 간첩, 그 다음에 홍순석이라고 하는 간첩이 주동이 돼가지고 출발하려고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지창수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참신한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그 총을 쏴가지고 난리를 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볼 적에 원인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원인을 규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지 여수 순천 11구 항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애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삐뚤어가지고 이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림원의 이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지금 4.3이나 여순 사건을 깊이 모르지요. 어떤 폭력성에 대한 거, 많은 양민이 희생당한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사건은 원인이 발단이 있고 과정이 있고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말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쓸 적에도 육가 원칙에 씁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사가 작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4.3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순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5.18 문제도 바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은 그 8시간에 전라남도에 무기고 44개를 어떻게 틉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광주의 데모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지금 현재 정확히 못 밝히니까 어물어물 넘어갔잖아요. 엊그제 조사천 씨라고 그 어린 상주 하나 사진 들고 있잖아요.
그때 공수부대는 M16 총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시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칼빈선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맞는 게 칼빈 소총에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총상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다음 적이할 적에. 근데 처음 작성했을 때 그게 원본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볼 적에는 정확하게 이거를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이런 내용들 뭡니까? 전부 지금 현재 언론이 썩었죠. 국회의원 썩었죠. 사법부 썩었죠. 그러니까 썩은 것이 10개면은 안 썩은 것이 1개, 2개랍니다. 이게 안 썩은 것이 썩은 것 속에 들어가면은 썩게 돼버립니다. 김민전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박스에 사과가 있는데 그 한 박스 사과 속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은 옆에 것이 다 썩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썩은 것은 도려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기생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본색원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 순국선열이 지켰고 호국영령이 지켰고 애국지사가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볼 적마다 원인, 발단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전개 과정을 해야 되고 결과를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여수에서 보면은 나중에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이 피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섞여가지고 이번에 무슨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무슨 최고 지도자 시나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닐 적에 여장을 하고 다녔다잖아요. 여장을 하고 다니면 모르죠. 가발 쓰고 말이지 치마 입고 다니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중 사이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 하나를 볼 때마다 정확하게 보는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 태극 FM은 오늘 사건을 보는 관점, 원인, 발단을 정확히 알고 과정 전개를 알아야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나 여순이나 보면은 출발은 그렇게 원인은 그렇게 되었다. 근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했다. 그런 자세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뇌와 부동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이중대 아이들, 이모작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부안해동 돼가지고 민주당 아이들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특별법 만들 적에 국민의힘 21대에서 77명 그 개새끼들이 전부 거기에 찬성을 한 겁니다. 제주 4.3 사건 무슨 특별법 만들 때 반드시 김달삼이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폭동이잖아요. 그 폭동을 갖다가 그렇게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민이 학살됐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중 제주 경찰서장 같은 분, 그리고 이승학 사무국장 같은 분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후세들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이 나라 대한민국 바로 지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 사건을 보는 관점, 원인,
발단을 정확히 알고 과정 전개를 알아야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